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지금까지 학습한 바로 전 강의에서도 이제 학습한 인수 전달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나 함수하고 그다음에 세트의 그 교집합을 구하는 인터섹션 함수, 그다음에 합집합을 지하는 유니온 함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프린트 함수를 유사하게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함수를, 그리고 최소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그 미니멈을 구하는 함수인데 최소값 구하는 요걸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다 똑같아요. 결과는 다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means.py라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행시킨 결과가 이제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함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만든 이제 미니멈 구하는 함수에서 min1이라 해서 요거는 가변계수의 위치 기반 인수를 받아 먹었죠. 그러니까 이 파라메타를 이제 가변계수 위치 인수를 받아 먹게끔, 즉 위치 기반 인수가 여러 개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개가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튜플 형태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위치 기반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들은. 그래서 튜플의 첫 번째 값을 최소값으로 잡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위치 인수들의 이제 0번은 최소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1번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그 원소가 현재 처음으로 잡은 미니멈보다 작으면 미니멈을 요걸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같거나 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루프를 계속 다 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니멈에는 요 아그스에 들어온, 요 파라메터에 들어온 인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요 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리턴 민을 반환해 주는 거죠. 결과로서. 그래서 요 함수의 인풋으로는 그 뭐 이런 형태 가변계수의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인수들이 전달되겠죠. 튜플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그거 골라 가지고 최소값을 골라서 이걸 출력해 주는, 요게 반환해 주는 값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얘는 여기서 첫 번째 값을 미님이라는 것에다 세팅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건 아예 첫 번째 값은 여기다 줘버려요. 함수의 인수로, 위치 인수로 줘버리고 나머지 값들을 이제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들로 주어진 거죠. 파라메타로. 그러면 요 나머지 것들, 요 첫 번째 거가 이제 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가지고 요 포스트, 요 미닝하고 비교를 해서 요 각각 중에 포스트가 작으면 포스트를 이걸로 세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면은 포스트에 가장 미니멈 값이 들어가겠죠. 얘랑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요거 포스트를 이제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소값을 구하는 거, 요건 그냥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들을 이제 받아먹는 파라메터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리스트화 시켰어요. 요게 튜플로 들어왔는데 요 튜플을 리스트화 시켜놓고 리스트 메소드 중에서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리스트를 정렬 해버리죠.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서 큰 순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렬을 시켜버리면 템프 제로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 정렬이 됐으니까. 그래서 템프 제로를 리턴 시킨 거죠. 그래서 요 min1과 min2와 min3를 각각 호출하면서 세 값이 어떻게 되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min1을 호출해서 이제 이렇게 아기먼트 리스트, 요 이제 가변계수의 인수들을 4개를 줘버리면은 이 중에 1을 출력하죠. 그다음에 요거를 호출하는 min2를 호출하면은 하면서 스트링 2개를 집어넣어줬어요. 포스트가 bb가 되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트링 비교는 사전식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AA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함수를 호출하면서는 리스트 3개를 줬어요. 리스트 3개를 줘서 요것들을 가지고 정렬을 시키니까 11, 22, 33으로 정렬될 거예요. 그럼 이제 11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출력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맥시멈을 구하려면 어떡할까요? 맥시멈을 구하려면 요것만 기호만 요걸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트를 리버스 거꾸로 소팅하는 그것만 하면 되고요. 문제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는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하는 함수를 이 속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이 함수는 뭐냐, 미니맥스를 구하는데 내가 미니멈을 구할 거냐 맥시멈을 구할 거냐는 요 테스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요 테스트에 넘어오는 게 함수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요 위치 인수가 함수 이름이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가 동작하면서 취해야 할 값들, 요거를 위치 가변계수 위치 인수들로 집어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요 가변계수 위치 인수 중에 튜플로 넘어오니까 첫 번째 값을 이제 그 결과값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값부터 끝까지 값의 각각에 대해서 요 테스트 함수를 호출해서 요 아기먼트 값하고 요 리절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크냐 작냐 비교를 함수인데, 요 함수가 요 less than 함수와 greater than 함수 둘 중에 하나를 호출하게 돼요. less than을 호출하면은 이게 추루가 돼 버리면, 요 테스트한 결과가 추루가 되면은 리절트를 요걸로 넘기는 거죠. 요거는 작냐를 테스트한 거니까 작으면 미니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게 추루면 요 악을 리절트에 넣어주는 거죠. 요걸 계속 전체에서 해버리면은 요 함수를 less than을 호출해서 가지고 요 함수 미니맥스 함수가 돌아가면은 요 리절트에는 미니멈 값이 들어오고, greater than은 크면 추루가 돼 버려요. 크면 추루가 돼서 요게 추루가 되면 요걸 리절트의 악을 이제 세팅하는데, 이렇게 되면 리절트에는 최종적으로 최대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미니맥스를 호출하면서 어떤 함수를 위치 인수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느냐 최소값을 구하느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less than 미니맥스를 호출하면서 less than 함수를 위치 인수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가변계수 위치 인수로 넣어줘서 구하면 1을 찍겠죠. 근데 greater than을 호출 그 위치 인수로 넣어주고, 나머지를 이제 가변계수 위치 인수로 넣어주면 최대값 6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함수를 미니맥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의 그 아기먼트 인수로서 그 함수의 함수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함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함수가 이제 위치 기반 인수로 들어간 거죠. 위치 인수로.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함수예요. 우리가 set 함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섹션도 구하고 교집합도 구하고 합집합도 구하고 뭐 차집합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거, 그러니까 교집합과 그 합집합 구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그 이제 교집합을 intersect라는 함수 이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집합을 union이라는 함수로 했습니다. 자, intersect라는 건 교집합이죠, 세트들의. 자, 그러면 그 세트가 여기 S1, 뭐 S2, S3 이렇게 세트형 자료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가. 그래서 인터섹트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S1, S2, S3에 있는 모든 같이 있는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죠. 자, 요런 두 개의 함수가 들어 있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짠 걸 우리가 inter2.py라고 합시다. 이게 스크립트 파일인데, 요건 이제 인터프리트해서 하는 게 아니고 inter2.py 속에 요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모듈을 설명하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터섹트 교집합 구하는 걸 보면, 자, 이제 리스트로서 반환을 한다. 그 리스트로서 반환. 그래서 초기 그 결과로 들어갈 그 교집합의 원소들이 저장될 리스트를 empty 리스트로 초기화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튜플로 넘어온다 그랬죠. 요 집합들이 요 S1, S2, S3가 아기먼트 그요 가변계수 위치 인수들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것들이 이제 튜플로 넘어와요. 자, 그러면 아그스 제로는 뭐 S1이 될 거고, 아그스 1은 S2가 될 거고, 아그스 3는 이게 될 거예요. 2는. 자, 그래서 아그스 제로 첫 번째 세트에 대해서, 첫 번째 세트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각 원소를 가지고 그 다음 요거의 각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요 나머지 세트들의 각 원소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세트에 가지고 있는 원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나머지 세트들에 있는 원소, 나머지 세트들에 있는 각각에서 요 Y의 요 S2, S3 중에서 그 세트 Y라는 세트 속에
이 x가 있느냐, 없다, 없느냐 이거죠. 없으면 true죠. 그러니까 y 없으면 true면 브레이크 해버려,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는 게 요 for loop 요거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요걸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1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요 바깥 for loop로 갑니다. 자, 근데 있으면 다시 요 for loop를 계속 돌면서 모든 다 다른 세트들에 대해서 x가 이 속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x가 없으면 브레이크인데 있으면 이 폴스가 되기 때문에 요 for loop를 계속 돌겠죠. 그러다가 요 모든 세트에 다 있게 되면은 요 브레이크를 안 만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아그스 제로부터 끝까지 다 요 값들을 다 소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for else문 전번에 배웠죠. for loop가 요 그 시퀀스 자료형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여기를 실행하라고. 근데 요 소진하지 않고 여기에 그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true가 걸려서 브레이크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때는 else 실행 안 합니다. 전번에 그랬죠. 브레이크 문에 빠져나게 되면 else를 실행 안 하고 빠져나가고 for loop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요 시퀀스 자료형의 원소들을 다 소진하게 되면 요 else 문을 실행하라고. 그럼 for loop가 다 소진되면서 이 소진해서 for loop을 끝나게 된다는 얘기는 이 x 원소가 모든 y 세트 요 아그 1부터 끝까지 세트에 있는 각각의 세트에 다 있다는 얘기죠. x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요 원소 하나가 나머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집합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 리절트에 대해서 어펜드 시키는 거죠. x를.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아그스 제로 다음 원소 뭐 y면 뭐 z면 z 그 다음 원소에 대해서 요 for loop 또 도는 거죠. 나머지 걸 가지고. 그래서 이 교집합을 다 구하게 되면 리절트에 그 공통되는 원소, 그 모든 세트에 다 들어있는 교집합 원소들만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니온은 여기 있는 원소들 다 합쳐주는 거예요. 다만 있으면 하나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만 다르고 그 각 원소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유니온 함수에도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로서 함수를 정의 내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리절트는 이제 댐티 리스트로 초기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아그스에 있는 요 세트들이죠. 이거는 세트에 있는 각 원소의 각 세트들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그리고 요 그 각 원소에 있는 또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각 그 요 x가 요 지금 현재 요 리절트에 없으면 요 x가 요 리절트에 없으면 추가해주고 있으면 즉 중복된다는 얘기죠. 있으면 그냥 for loop 또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단 그 요 원소를 요 세트를 하나를 가지고 그 요 세트에 있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있으면 빼고 없으면 리절트에다 추가시켜줘요. 이게 다 돌고 그다음 세트를 골라 가지고 요 원소가 그 리절트 있으면 빼고 없으면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에 대해서 각각 for loop을 돌면서 빠져나가. 요 세트의 for loop 돌면서 요거에 또 하나 for loop이 되기 때문에 그 이중 for loop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리절트에는 합집합이 들어가면서 중복된 게 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inter2.py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 모듈에 대해서 요 모듈 속에 인터섹트 함수와 유니온 함수를 로딩 시켜라.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모듈과 그 패키지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다 학습하게 됩니다. 모듈을. 자, 이래 놓고 S1, S2 세 개의 집합을 스트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SPAM이 S1 세트가 되고 SCAM이 S2 세트, SLAM이 CS3가 되겠죠. 투필 형태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인터섹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S1과 S2를 가지고 교집합, S1과 S2를 가지고 합집합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SAM 요 리스트로 리턴해 주니까 요거는 이제 합집합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호출했기 때문에 튜플 형태로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트 부르면 1, 2, 3하고 1, 4를 집어넣어주면 요건 리스트 넣고 튜플렸는데 어쨌든 시퀀스형 자료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기 아니 교집합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S1, S2, S3의 교집합하면은 요 SA의 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1, 2, 3의 유니온 하면은 이렇게 돼서 중복된 건 다 빠졌죠. S도 중복된 거 하나만 빠지고 하나만 들어가고 M도 중복된 것 중에 하나만 들어갔죠. 이게 이제 인터섹트나 이제 우리가 유니온을 구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린트 함수, 여러분이 쓰니 프린트 함수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이 프린트 함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 버전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키워드 온리로 이제 쓴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마이 프린트를 일단 먼저 봅시다. 요 두 번째 거. 요걸 보면은 마이 프린트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면서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들하고 나머지는 다 키워드 기반 인수죠. 키워드 인수들이죠. 셉이라는 키워드, and라는 키워드, 파일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주면, 파라메타를 넣어주면은 이게 셉이니까 이게 뭐 분리하는 세퍼레이터구나. 그 다음에 and는 프린트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프린트를 어디로 할 건가 하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요게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키워드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하려면 키워드 파라메타를 가지고 키워드 인수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라는 얘기고,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 1번 뭐처럼 이렇게 가변계수 위치 인수, 그 다음에 가변계수의 그 키워드 인수를 받도록 파라메타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남한테 밝히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걸 보면은 이제 셋 이렇게 했을 때 자, 아웃풋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empty string이죠. 그리고 포스트는 true를 줬어요. 포스트는 이제 처음에 프린트 할 때는 공백을 없애게 하려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r loop을 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웃풋을 이제 스트링을 계속 추가시켜 스트링을 플러스 하니까 컨캐티네이션 시켜주는 거죠. 아웃풋은 아웃풋 플러스 하면서 요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이 조건문에서 적을 때 요거 한 줄로 간단히 적을 때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즉 A if 뭐 여기서 x는 A if 여기 조건식 들어가고 else B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이 조건이 true면 x에 a가 들어가고, 이게 true가 아니면 else면 b가 x에 할당됩니다. 요런 게 이제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또 if하고 또 들어가고 else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만 보면은 요 조건이 true면은 a가 x에 할당되고 true가 아니면 b가 a의 x에 할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first가 true면 이제 first true면은 아웃풋 요 일단 empty string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true가 아니면은 셉을 써라. 요 셉은 스페이스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하나를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요 위치 기반 인수의 요 아그스에 있는 그 각 원소 중에 하나지. 각 원소죠. 그 프린트문에 들어오는 임의 개수의 위치 인수들이에요. 그 각각의 위치 인수에 대해를 스트링화 시켜서 연결시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처음엔 empty였으니까 요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자, 요게 포스트가 true니까 공백 없이 요걸 찍을 겁니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는 아웃풋에 아그가 하나 스트링 돼서 들어가 있겠죠. 거기다 다시 또 이제 그때부터는 포스트가 이제 false로 돼버렸죠. false니까 separate를 갖고 써서 그 다음부터는 스페이스를 띄는 거죠. 처음에만 스페이스 공백 없이 찍고 그 다음부터는 separate가 그 셉이 요거 스페이스를 줬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한 줄 한 줄 띄면 한 칸 한 칸 띄면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 그 원소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for loop이 끝나고 나면 그 아웃풋에 그 전체 프린트문 요 마이 프린트에 있는 요 아기먼트 요 인수들이 쫙 요 리스트에
요 아웃풋의 스트링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아웃풋을 프린트하라. 어디다가 프린트하면서 엔드를 해라. 이제 파일에 라이트하라는 얘기죠. 근데 파일은 뭘 쓰냐? sys.stdout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표준 출력 장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출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력하고 엔드를 연결시키는 거죠. 엔드가 뭐예요? 엔드는 뉴라인이죠. 뉴라인 출력하고 뉴라인 해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 프린트하고 요걸 할 때 이제 요게 프린트 30.py라는 모듈인데 프린트 30 거기서 마이 프린트를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마이 프린트 123 해버리면 요 아기먼트 그 가변 계수 위치 기반 인수로 1, 2, 3이 들어오고 세퍼레이터는 스페이스를 쓰고 엔드는 뉴라인을 쓰고 파일 출력은 화면으로 해줘라. 그 철전체.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공백이 안 들어가고 이게 포스트가 true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false가 되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쓰라는 거니까 그 공백을 하나씩 띄죠. 1, 2, 3 나갑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마이 프린트는 1, 2, 3 넣어주고 요 세퍼레이터는 안 들어오면은 스페이스 하나를 쓰는 건데 여기서 세퍼레이터를 줬죠. 그러니까 이 값을 써요. 요거는 공백이 아니라 empty예요. 그러니까 붙여 쓰는 거죠. 그리고 때 출력이 1, 2, 3하고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 프린트하면 1, 2, 3 하면서 세퍼레이터를 줬죠. 그러면서 세퍼레이터를 요걸로 써라 하니까 여기는 이제 1 찍고 점점점 2 찍고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 2, 3 하면서 그 다음에는 1, 2, 3, 3 이건 리스트 튜플 주고 세퍼레이터는 또 점점점 써라 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5, 6을 찍고 세퍼레이터는 쓰지 말아라. 붙여 써라 이거죠. 붙여라. 그리고 엔드는 그냥 뉴라인 쓰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4, 5, 6 하고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7, 8, 9를 찍어라. 하니까 1, 2, 3 찍을 때와 똑같이 7 찍고 스페이스 8 찍고 스페이스 이렇게 찍겠죠. 그래서 요 두 줄을 가지고 하면은 요게 한 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 프린트 하면 뉴 라인으로 가겠죠. 그래서 뉴 라인으로 갔고 그 다음에 마이 프린트 하면서 1, 2, 3 하면서 세퍼레이터는 물음표 쓰고 엔드는 점하고 뉴라인을 쓰고 파일은 stderr 표준 에러 장치 오류 장치인데 이것도 화면입니다. 오류가 나오면 화면으로 보통 내주기 때문에 stdout도 그 화면이고 stderr도 화면이고 stdin은 키보드입니다. 여기서는 안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세퍼레이터 요 물음표 쓰고 점하고 엔드에서 끝내죠. 이렇게 이해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요렇게 썼어요. 위치 기반 가변 계수 위치 인수하고 가변 계수 키워드 인수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세퍼레이터니 엔드니 파일을 이제 요 함수 내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키워드 인수, 가변 계수 키워드 인수에서 여기 이제 딕셔너리 함수예요. 딕셔너리 함수 중에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함수에서 여기 딕셔너리 타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메소드 중에 get이 있는데 요 get이라는 함수가 뭐냐면 요게 키워드 셉이 있으면 그 밸류를 셉에다 할당해주고 요 셉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요 스페이스를 써라 셉으로 이런 뜻이에요. 문제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 딕셔너리로 넘어올 테니까 get이라는 메소드에서 end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거에 매핑된 밸류를 end에다 넣어주고 없으면 new line을 end로 써라. 그 다음에는 파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밸류를 파일에다 할당해주고 없으면 sys.stdout을 파일에다 할당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된 거죠. 이걸로. 얘는 지금 키워드가 가변계수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내렸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정해주는 거고 얘는 직접 키워드를 여기서 정의를 내려줬죠.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함수 동작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셉과 세퍼레이터와 엔드 그 프린트 엔드하고 어디로 출력할 것이냐 하는 것만 여기서 정의 내려준 거예요. 여기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키워드 가변계수 키워드 인수라든지 가변계수 위치 인수 아니면 이렇게 키워드 인수로만 갖고 하느냐 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경우 해줘야 될까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 문제 지금까지 이제 인수 이런 것 인수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요 테스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요걸 이제 해보면은 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함수가 정해졌을 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거를 요 해답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 5번에 대해서도 여기 답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키보드 돼갖고 여러분 직접 넣어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시켜 보다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인수 전달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